항상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거나 헬스를 해서 몸을 우락부락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보통 회사 일을 할 때 회사 일 자체가 힘들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사가 주로 괴롭히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고요. 동료들이 괴롭게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게 사람 간에 힘든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가 날카롭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던지는 똥을 내가 받아서 밟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릇 싸움이나 또는 똥 피하기 게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 수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든 업무상의 얘기를 하든 또는 계약을 하든 간에 기대 수준을 맞춘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상대가 생각하는 결과가 그림 자체가 아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를 하는 수준과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처음 사람이 만났는데 같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 수준이 일치할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채용을 할 때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은 들어와서 이런 업무, 이런 일들을 해줄 거야 라고 회사가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한 거고요. 그런 기대가 바탕으로 돼서 회사 내에서 생긴 게 조직이고 R&R 같은 거겠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설정해준 바운더리가 있을 거고요. 여전히 그레이 에어리어가 남습니다. 프로덕트 조직과 일반적인 기능 조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프로덕트 조직에서는 PM이라는 역할은 프로덕트를 총괄하는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덕트가 중심이 되는 회사에서 PM은 개발 조직과 제품을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마케팅을 위해서 마케팅 담당자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거고 법무 담당자, 운영 담당자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 회사는 프로덕트 중심의 회사고 이 제품, 프로덕트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프로덕트가 일관성 있게 응집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이 PM이라는 사람이 그 구심점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 프로덕트 조직의 핵심이죠. PM은 방금 얘기했던 전체적인 통합적인 역할이 좀 강하고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역할은 UI, UX, 그 다음에 고객 리서치, 고객 인터뷰, 전반적인 고객에 대한 이해부터 사용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UI에 대한 그래픽 디자인까지 영역 자체가 좀 넓습니다. 프로덕트 조직에서의 개발자들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개발자보다는 영역이 좀 넓어요. 프로덕트 조직이라는 얘기와 에자일 팀이라는 거를 조금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프로덕트 팀이라고 불리는 조직은 에자일 방식의 팀으로 운용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약간 혼용해서 개념을 쓰고 있는 거고요. 개발자 역시도 전통적인 에자일 조직에서는 QA가 없어요. QA라는 역할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팀 전원이 QA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기능에 대한 테스트,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 개발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프로덕트 팀, 에자일 팀 내에서의 어떤 역할은 조금 더 능동적이고 더 큰 범위,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에자일 팀에서는 그레이 에어리어가 조금 더 큽니다. 개발자도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역시도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큰 역할이 되겠죠. 내가 일이 많고 귀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파악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 커리어나 더 재밌게 성취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기에는 이 구조가 훨씬 더 나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반대로 기능 조직에서는 개념 자체가 프로덕트 중심으로 뭐가 돌아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획자가 있는 개발 조직 안에서는 제품을 만들어요. 이게 제품이 구심점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조직에서는 제품팀에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팔고 다닙니다. CS 쪽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응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이 제품팀은 비즈니스 니즈를 모르는 채로 또는 무시한 채로 자기들의 제품을 개발합니다. 대신에 R&R은 명확해요. 기획자가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정하고 와이어프레임을 그려주면 UI 디자이너가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개발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개발만을 하고 QA가 그거를 검증을 하고 이런 식인 거죠. 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 그 선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방어적이고 내가 그 역할을 넘어갔을 때 무슨 무서운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역할에 대해서 절대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엄격한 역할 구분으로 인해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뭔가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역할과 이 회사가 정의하고 있는 문화나 역할이
역할이 다르다면 그 회사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를 무시하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경영진이나 그 방침 자체는 프로덕트 조직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효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서 절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덕트 조직에서의 PM 역할을 하는 거죠. 디자이너한테 이런 걸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이 사람들은 옛날 그 전통적 방식의 기능 조직에서의 역할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왜 정책을 다 안 만들어주냐, 기능을 정해주지 않냐, 디자인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난 그림을 못 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나죠. 근데 이 충돌이라는 게 이 사람과 사람이 나빠서 나오는 충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R&R 문제고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프로덕트 조직을 만들고 싶었는지, 기능 조직으로 남고 싶었는지, 프로덕트 조직을 만들고 싶었지만 전체의 구성원들한테 잘 공유가 됐는지, 채용을 할 때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용을 했는지, 이런 게 전부 엮여서 이 구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회사 내에서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과 개인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프로덕트 디자이너한테 이 정도를 요구할 수 있어인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역할은 이게 아닌데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런 데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깨지고 내가 이런 인간과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자조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레이 에어리에 대해서는 카이젠전이라는 책에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로서 풀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덕트 팀이라는 거는 작전 수행 팀입니다. 사람들의 역량치가 작전 수행 팀마다 모두 동일할 수가 없어요. 모인 사람들의 특성이 다르고 장점, 강점과 그 사람들의 경험이 다를 텐데 구성된 팀마다 모두 다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PM이라도 이 사람은 개발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PM인지 인문 쪽 백그라운드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 개발자라 하더라도 금융 쪽을 한 사람인지 전부 다를 거란 말이죠. 처음에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라라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못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디테일을 잘 챙기질 못해.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제안이나 구조를 잡는 거는 너무 강점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미리 하라는 거죠. 팀이란 개념이 내가 강점이 있으면 그걸 이 팀에서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단점은 누군가가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 팀의 시너지가 최대화되는 방향 이 좋은 게 팀의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극대화시키려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당신의 롤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나는 또 당신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기대해. 결국 제가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퉁치면은 기대 수준 관리를 하는 그 스테이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합의 없이 서로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의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기대 수준 관리가 안 돼서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기대 수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 차원에서의 추구하는 그 방향성, 문화, 회사가 정의해둔 R&R 그런 것들의 공식적인 것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추구하는 업무의 방향성이 업무 철학이 이 회사가 정해준 회사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면 자신과 맞는 조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바꿀 수 없다면 조직에 적응을 하거나 내가 이직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상황일 거고요. 아무리 명확하게 명쾌하게 정의된 R&R 상황에서도 불분명한 영역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항상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거나 헬스를 해서 몸을 우락부락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